오늘 첫 소식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해버린 현역 육군소령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속보입니다. 경찰이 방금 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범인과 피해자 간의 내연 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됐던 거는 이 피의자가 현역 엘리트 군 간부인데다가 이 범행 방식이 상당히 잔혹하고 또 사체 훼손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그동안 추측이 난무했었습니다.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피의자는 범행 당일인 이 10월 25일 출근길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거는 이미 오전에 이 범행 결심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쯤 이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같은 날 밤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 다음 날 이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인 군 장교는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고요. 이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입니다. 이 둘은 올해 초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는데 지난 6월부터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 범행일 가능성, 여기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오전 7시 35분쯤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목적으로 위조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습니다. 이후 A4 용지 2장으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참고로 범행 당일은 10월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피의자가 전근 전 마지막 근무하는 날이었고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피해자도 10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역시 경찰이 범행 당일 아침에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기록을 들이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 조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 3명도 피의자의 범죄 행동 분석 결과 사체 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살해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 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아주 치밀하게 완전 범죄를 꾀한 정황,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맞습니다. 범인은 범행 이후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이 가족들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피해자인 척 목소리를 꾸며서 이 경찰에 전화를 거는 상당히 과감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신고를 하니까 범인은 수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이 피해자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어머니가 한 신고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한 건데요. 당시 이 전화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딸과 연락이 됐지만 확인을 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며 안내를 했고 결국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저지른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은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치밀하게 계획적 범죄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소시오패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치밀한 계획성과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 갖고 하는 것 정도의 그런 종류의 부분은 소시오패스적 특성이 강하죠. 사이코패스는 이제 흔히 말하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하기 때문에 그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려면 여자의 감정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긴 힘들죠.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고 시도했던 것에 비하면요, 이 범행의 꼬리는 좀 허망할 정도로 빠르게 잡혔습니다. 네, 이 피의자는요, 북한간에 이 시신을 버리면서 돌멩이를 함께 봉투에 담아서 시신이 빨리 떠오르지 않도록 범행 은폐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지문과 DNA 분석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을 했고요.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통해서 지난 3일 저녁 이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피의자는요, 이 검거 직전까지도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고 경찰이 이를 발견해서 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치밀하게 은닉까지 시도한 피해자,
앞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하니까 법적 조치까지 취하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결정 막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유예기간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어제 이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법원의 기각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예방을 위한 이 긴급한 필요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경찰은 공개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일 이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의 나이와 이름 그리고 사진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앞서 영장심사와 현장 검증에 이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피의자 모습 한번 보시죠. 시즌 회송까지 왜 했습니까? 어떤 관계신지 사과 안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유기하셨어요? 왜 화천까지 오셨나요? 현장 검증 오셨는데 혹시 당시 유기 상황이 명확히 기억이 나세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찰의 브리핑 상황이 저희가 아직 영상이 들어오질 않아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에 들어온 메모 상황만 지금 놓고 본다면은요. 경찰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연 관계에 의한 어떤 살인이다 이런 부분은 공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부분이 갈등 요소였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헤어지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 먼저 헤어지자 이런 요구를 했는지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그런 부분으로 갈등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피해자 그리고 유족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위조 번호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방송에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까 저희 기자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제 A4 용지를 사용해서 뭐 이런 위조 번호판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또 소개가 돼 있나 봅니다. 이건 물론 불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군 장교는 그런 부분까지 검색을 해서 자기 차에다가 위조 번호판을 달고서 시체를 숨기고 이러는데 이제 사용을 했다. 이게 지금 경찰의 발표 내용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동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확실하게 확인해 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수개월, 그러니까 올해 초라고 하니까 뭐 수개월 동안 내연 관계를 맺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 군 장교가 지금 정근을 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가 돼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된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 수개월 전부터 계속 어떤 말다툼이 있어 왔고 그런 참에 이런 일이 정말 비극이 발생했다. 이게 경찰의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잔혹한 범행의 동기가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뭐 범행의 그런 수법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서 본인이 그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움직인 그런 정황들이 다 쏙쏙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계속 뭐 이제 앞으로 재판까지 받게 될 텐데 양형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듭니다. 마치 오늘 패널 두 분 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양형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법원 양형기준표하고 좀 대조를 해보면은요.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A 씨의 경우는 굉장히 가중 요소가 많습니다. 계획적 살인 범행, 또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 수법, 반성 없음, 사체 유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되는 가중 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중 영역으로 갔을 때 징역 15년 이상, 유기징역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대법원은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죠. 2016년 2월 그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는 사형 확정 판결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보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이렇게 잔혹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우리 대법원은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것이냐,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은 이 동기에서나 실제 수법, 잔혹한 수법 또 그리고 은닉을 계획했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모든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형 기준에 있어서 최대형 양형이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더 고려될 것은 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이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또 위조 번호판까지 준비하고 이것은 살인의 어떤 계획도 있었지만 이후에 범죄를 은닉하기, 은폐하기 위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최근 이러한 유사 이 살해 사건에서 또 사체 손괴 유기까지 있는 경우에 25년에서 35년 정도 최종 확정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또 이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또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경찰에 언론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살해 고의성은 피의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경찰 입장은요, 살해 고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인을 하고 자백을 했는데 이 살해 시점이 언제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서 나온 차량 조회 기록을 토대로 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때쯤에 죽일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의로 계획해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식으로 아마 범인은 그렇게 또 일부 주장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범인은 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감정 의뢰 부분이라든지 정신병력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질문을 했는데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속보가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저희 패널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어쨌든지 간에 이 범인이 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자백을 하지 않았다거나 범행을 부인하면 제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범인 스스로도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